고고 제주 찾기 지난주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곳곳에 있는 보물과 같은 이야기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혹시 오늘 저한테 자문을 주신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적응을 어떻게 잘 했을까요? 주사 선생님이? 입맛에 좀 안 맞았나 봐요, 제주도 음식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주사 선생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좀 취미 생활로 즐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예요, 차. 다도. 예,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안 보냈으니까 작년 것까지 올해는 이제 2배로 보내라고. 네, 그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죠. 절대적인 약간 까도남은 스타일의 까칠한 도시의 남자라고 해요. 제주 유배 생활에서 추사 김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라산이 맑게 보이는 화창한 날. 오늘도 추사 김정희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이번 주도 김진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성원 씨, 네. 여기 있는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제주 주산물 귤이죠. 그런데 귤과 추사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유배인들이 제주도에 오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네. 고난스러운 길이고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 와서 이거는 서울에서 할 수 없었는데 제주도 와서 할 수 있었던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귤나무를 볼 수 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 때 귤 하면 누가 먹는 겁니까? 왕이 먹는 거잖아요. 임금님만 누릴 수 그렇죠. 있었던 특권. 네네. 그때는 이제 제주도에서밖에 귤이 재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이 유배 왔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선물? 네, 선물. 네, 선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 주사 선생도 귤을 드셨나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이 진상품이니까 또 네. 죄인이잖아요, 주사 선생님이. 그럼요. 그래서 아마 아무리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난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대로 드실 수 있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주사 선생님과 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뭐냐? 자신이 그 살고 있는 그 유배지에 귤중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귤중옥이요? 네네. 귤 할 때 그 귤이 이 귤인 네네, 거고. 그렇죠. 중이 뭐 가운데 그런 네, 거고. 맞습니다. 옥이 집옥 할 때 그 옥인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로 하면은 감귤빌라. 예, 비슷한 거죠. 감귤 펜션,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귤 사이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귤중옥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지은 거죠. 실물로 처음 보는 귤나무에 반했던 걸까요? 주사는 거처지를 귤중옥이라고 지을 만큼 귤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는데요. 그 흔적은 그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귤나무를 보며 제주의 매력을 알기 시작한 추사 김정희. 그가 감탄하며 걸었던 귤밭길을 지나 추사의 흔적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추사 적거지와 가까운 곳에 마을 식수원이었던 수월이 못이 있습니다. 기녀였던 수월이 집터에 만든 못이라서 수월이 못이라고 불렀다죠. 이못 곳곳에서 추사가 유배 시절 남긴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뭐 같아 보이세요?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약간 양파 느낌 나는데 양파. 양파. 마늘인가요?
마늘. 쪽만 이렇게, 네. 여기 대정이 마늘로 또 유명하니까. 네. 이 그림은 이제 수선화를 그린 겁니다. 수선화 같으세요? 허허, 성원 씨 또 틀렸네요. 그 육지에서는 이 수선화를 보기가 힘들었대요. 추사 선생님은 이 수선화가 정말 귀한 꽃이라는 걸 알지만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막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막 밭에도 피고 막 담에도 피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검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다 갈아엎어버리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추사 선생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귀한 거를 너무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버린 꽃을 가져다가 자기 창가에 뒀다. 제주에서 수선화를 본 추사는 청나라 문인 호경의 수선화부를 떠올렸다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 함께 감상해 볼까요? 한겨울 꽃 피운 수선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추사. 유백길에서 제주의 자연을 만나며 그의 예술은 더욱 꽃을 피웁니다. 성원 씨, 우리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네. 이 족자의 그림 기억하세요? 네. 세안도. 네. 이 그림과 똑같은 곳이 있어요. 한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어딘지 찾아보세요. 지난주도 계속 찾고 이번 주도 족차 주고 그냥 찾으라고 그러고 일단 저거지 쪽으로 한번 이 소나무 세 그루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금방 찾을 겁니다. 못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주 쉽기 때문에. 유배지를 약간 이 상상해서 이 외로움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았나. 나는 초가집에 살지만 기와집에 살고 싶다. 약간 그런. 네? 약간 한국에서 옛날 그때 당시 볼 수 없었던 동그란 창문. 이제는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찾았습니다. 저기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건물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정말 세한도에 그려진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네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제주 추사관입니다. 건축가 승효상 선생은 위대한 예술가인 추사를 기리기 위해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이 건물을 설계했다죠. 뭔가 이 추사관이 이 구빗길 계단이 드러내는 게 약간 그 유배길을 담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8년 3개월 제주에서 보낸 긴 유배 시간 동안 추사가 남긴 작품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세안도입니다. 어디요? 네, 이거? 이게 모두 세안도입니다. 예? 와, 엄청 기네요. 길이만 1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시 세한도를 본 청나라 문인들의 찬시가 덧붙여져 이렇게 긴 세한도가 탄생됐습니다. 제주로 유배 온 지 5년이 되던 해 추사가 그린 작품. 세한도는 추사의 작품을 통틀어 일생일대의 명작으로 꼽히는 걸작이죠. 이 세안도가 왜 그려지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좀 세안도를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배 시절이 정말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 세안도 발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소나무와 잣나무, 이 그림 속에 있는 나무들이죠. 소나무가 잣나무가 푸르른 것을 겨울이 되어야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여름 때는 어때요? 다 나무들이 다 푸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나무와 잣나무와 뭐 다른 나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이 잎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이 잎이 떨어지지 않죠. 사계절 푸르른 그렇죠.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저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추사 선생님도 유배를 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양에서 아주 이제 높은 벼슬을 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자기를 다 잘 대해줬는데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제주도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조금씩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이상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추사 선생님을 잊지 않고 그런 책을 어렵게 구한 책들을 제주도까지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귀한 책을 더 지금 잘 나가는 권세가들한테 가져다 주면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죄인인 자기를 잊지 않고 이 제주도까지 책을 보내주는 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보답으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세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안도는 사실 우리가 국보라서 뭐 대단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추사 선생님과 이상적, 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우정과 신의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이제 낙관이 찍혀 있는데 이 낙관이 장무상망이라는 낙관이거든요. 장무상망. 오랫동안 잊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장무상망. 그러니까 이 세안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정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친구들은 장무상망 이해 못할 거니까 그냥 짧게 평생 가자 이렇게. 세안도를 보면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나한테는 이 이상적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이상적처럼 이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던 유배의 시간. 그 외롭던 시간 끝에 비로소 알게 된 참된 우정. 덕분에 희대의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겠죠. 긴 유배 기간 동안 추사의 변화는 그의 글씨에서도 나타납니다. 청나라의 서체를 따라 쓰던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씨 추사체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 추사 선생님께서 9년도 아니죠. 정확히 8년 3개월 이 제주도에 유배를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김정희 선생님이 되셨을까요? 아마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반대로 예술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주도에 유배가 없었더라면 이 대표적인 글씨가 추사체잖아요. 이 유배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 글씨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추사체라는 것을 보다 빨리, 보다 이르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추사 선생님에게 이 유배의 시간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지만 어떤 예술적으로 창조의 시간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 유배가 준 선물과도 같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진 심정을 세안도를 가지고 한번 삼행시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안도 삼행시요? 네. 2주 동안 유배길 기행을 함께한 성원 씨의 삼행시 정말 기대되는데요. 세상이 힘들고 한이 서릴지라도 도리어 생각해보면 답이 있다. 네, 이게 바로 그 성원체를 완성을 하셨군요. 네, 2주 동안 유배를 하시다니. 다시금 돌아보는 유배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뵐 거고요. 고고 제주 찾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뾰뾰뾰뾰뾰.